안녕하세요. 휴먼 라이브러리 부단장 김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백령도에 최초로 생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시는 조영근 복지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복지사님의 교육들이 많이 오셨다는 정보를 입수했는데 제가 우리 휴먼 라이브러리 운영위원들을 대표해서 특별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간절하게 열람 신청을 요청한 조영근 복지사님을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휴먼 라이브러리 오늘 진행을 맡은 관장 김예빈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팀이 환자를 관찰하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테레사 순자처럼 헌신적인 봉사를 하던가 아니면 마음속에 선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몸도 마음도 선하고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약한 바이러스와 맞설 때에는 건강한 세포가 새로 형성이 된다고까지 하는데요. 돈을 받고 일할 때 남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면역세포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역시 봉사할 때 체내 면역 수치가 훨씬 높게 나왔다고 하고요. 아마 봉사하는 사람은 내가 남을 돕고 있다, 거기서 보람을 얻으면서 또 내가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를 깨달으면서 자신의 평안과 자신감이 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남을 돕는 직업으로 조영근 복지사님을 14번째 휴먼북으로 모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또 새로운 분들도 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렇게 저를 아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사실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더 유쾌하고 까불거리는 사람인데 오늘 이렇게 좀 점잖은 척 하려니까 사실 좀 어렵고, 하나 양해를 구하자면 이렇게 오늘 인터뷰 질문들을 미리 좀 받았는데 내용이 사실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선생님이 좀 그냥 약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줄게요. 그리고 선생님 얘기할 때는 또 재밌게 해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에 좀 알고 계셨던 분인데 정말 말을 재밌게 잘하시고 정말 학생들에게 설명 잘하시는 분 중에 한 명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이 분위기에 휩싸이지 마시고 정말 원래 그 정신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사 할 때 그 복지라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궁금합니다. 정확한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의미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질문이 어렵죠. 네, 복지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부터. 사실 그 인터넷에 검색하면 사실 다 나오는데 간단히 알기 쉽게 얘기를 드리자면,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행복하고 싶죠. 근데 나는 불행하고 싶다. 없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헌법 제10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행복할 권리를 가진다.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뭐 행복추구권이라고도 부르고,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우죠. 이런 행복권이 잘 구현되는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복지라는 거는 이런 행복이라는 이 단어의 기준을 높이고 사람들 누구나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게 복지예요. 되게 포괄적이고 넓죠.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복지는 행복한 걸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사신데요. 사회복지사는 그 직업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거나 아니면 또 지금 이렇게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뭐 과정 같은 거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선진국이 되면서 앞에서 말한 그 복지국가라는 거를 점점 구현해 나가야 되는데, 그 복지를 실천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백령도라든가 이런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을 나라가 일일이 찾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서 교육을 시키고 니네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라. 이래서 세상에 이렇게 뿌려요. 우리나라에 구석구석에다가. 요 뿌린 사람들이 사회복지사예요. 혹시 사회복지학과나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 사람 있나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없네요. 지금 여기 제가 왜 왔죠? 네,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되냐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회복지학과를 먼저 졸업을 해야 돼요. 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을 해요. 그러면은, 2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면, 사회복지 3급이 주어지고요. 4년제 사회복지 그 학과를, 대학교를 졸업을 하면 2급 자격증이 주어져요. 이 3급 자격증은 경력을 통해서 2급 자격증으로 승급이 되고, 이 2급 자격증은 특별히 국가시험을 통과해야만 1급 자격증으로 승급이 됩니다. 그러면 1급 자격증을 갖죠. 근데 앞에서 말한 3급, 2급, 1급 자격증에 상관없이 그 학과를 졸업하면 누구나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1등급에서 3급까지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급마다 그 차이점이 있으면 조금 급마다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일단 월급이 차이 납니다. 1급이 제일 많이 받고요. 2급이 좀 덜 받고 3급이 조금 더 덜 받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직책도 조금 달라져요. 1급을 가진 사회복지사만 팀장이라든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저는 1급입니다. 네, 저희는 1급 사회복지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사회복지사 하면은 막연히 그냥 좀 불쌍한 사람, 아니면 좀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힘든 사람, 이렇게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돕는 직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한 복지관을 찾아갔는데 꼭 그런 일만 하시는 것 같지가 않으세요. 뭐 애들하고도 같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약에 좀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 이렇게 같이 놀이를 해서 좀 같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교육도 하는 것 같고 네, 그런 거 하는데 지금 놀고 있다. 그렇죠. 아이들하고 놀는데 사회복지사냐. 네. 사회복지사가 되면 직업적으로 사실 여러분들이 먼저 궁금하잖아요. 사회복지사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사회복지사는 정의를 하면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는 직업이에요. 도와주는 직업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포괄적이고 잘 모르겠잖아요. 직업적으로 설명을 하면 일단 지역에 있는 복지관,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처럼 복지관이나 인천의 무슨 센터, 무슨 센터 이런 데나 그런 곳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병원에 정신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상담가로 사회복지사가 취직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드물게는 대기업의 복지팀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돈을 제일 많이 받죠. 대기업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차인표 씨라든가 김혜자 씨 이런 것처럼 NGO라고 부르는데 유니세프, 월드비전, 기아대책 이런 곳에 들어가서 해외 원조, 그러니까 해외 아프리카나 이런 어려운 나라에 사는 아이들을 돕거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다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그 도와주는 직업뿐만 아니라 상당한 많은 그 방면에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안 사시는데요.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백령사회복지관에서 네. 사회 프로그램을 보면 뜰 아래 알라딘의 요술램프는 좀 새롭고 처음 들어보는 매력적인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기획하게 되시고 그렇게 이 기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가 가장 어려웠어요. 제가 지은 이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뜰 아래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뜰 아래 검색했더니 무슨 뜻일까 봤더니 대구 동성로의 맛집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추측을 해보니까 예전에 최현준 사회복지사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대구 살았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 동네 맛집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짓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한글 이름은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잊혀져가는 한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해서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유행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사실 지었던 이름들입니다. 그럼 뜰 아래든지 알라딘의 요술램프는 이런 프로그램이 어떠한 것을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경우는 놀토 프로그램이죠. 아이들하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방치된 아이들을 이제 같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놀아주기도 하고,
그런 걸 이제 저희는 정서적 지원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외로운 아이들, 부모님들이 다 일 나가셔서 심심한 아이들 찾아가서 놀아주는 정말 우리 그 어린 미래를 정말 책임지고 가시는 것처럼 볼 수 있겠네요. 앞으로 이렇게 다양한 입시 제도가 더 늘어납니다. 근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봉사활동이나 사회 참여가 요구되는데 그러한 면에서 사회복지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시간이 어떻게 되죠? 3년에 60시간인가요? 맞아요? 네, 한 그쯤. 정확히 모르나요? 내가 얼마나 봉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게 대학 입시를 위해서 3년에 제가 알기로는 60시간 정도 봉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1년에 한 20시간 정도 되겠죠. 3년이니까. 그러면 한 학기에 한 10시간 정도? 그러면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여러분들 봉사를 하면은 입시하고는 사실 크게 일주일에 1시간이면 많지 않죠. 근데 이제 몰아서 막 벼락 봉사 하려고 하면 이제 60시간 힘든데 일주일에 1시간씩 봉사하는 건데, 60시간 생각하면 적은 시간은 아닌데, 사실 어떤 프로그램에 어떻게 봉사를 하느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복지관에 봉사를 오면 그냥 단순히 그 60시간이라는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오기보다 조금 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조금 더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위해서 우리 복지관은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방문하셔서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관에서는 그 봉사 활동뿐만 아니라 또 봉사 활동에 얻어지는 거를 더 많은 것을 얻어지는 거를 그렇죠. 그러기를 개인적으로 원합니다. 저 봉사활동에서 그런 걸 얻어가는 것이 진정한 봉사활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생의 좌우명이 롤모델,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네네. 설명. 이거 또 어려운 말이 또. 혹시 그 요귀대자 당위인역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이게 어렵죠. 한글로 하면은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고등학교의 그 교육이었는데, 이게 성경 마태복음에 나와있죠? 몇 장에 나와있죠? 기습 질문에 당황했어요. 이게 성경에도 나와있는 말인데 헷갈리네요. 제 옛날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옛날에 미국의 남북전쟁 시절에 맥클란이라는 장군이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유명한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그 맥클란 장군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갔어요. 그 전쟁터에 찾아갔는데 아직 전시 중이라 맥클란 장군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둘이서 기다린 거예요. 기다렸는데 한 2-3시간 정도 기다리셨대요. 근데 맥클란 장군이 드디어 왔어요. 왔는데 대통령이 쓱 보더니 2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침실로.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하녀가 이렇게 내려와서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저희 맥클란 장군님께서 전쟁으로 피곤해서 잠이 드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국방부 장관이 어땠겠어? 엄청 민망했겠죠. 그래서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통령님, 저런 놈은 당장 잘라버려야 됩니다. 저를 어떻게 저는 고사하고 대통령님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링컨 대통령이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다. 저 맥클란 장군은 이 남북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사람이다. 이 남북전쟁, 이 유혈 전쟁이 1시간이라도 빨리 끝나기 위해서 저 장군이 필요하다면 나는 저 장군의 군화라도 땄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어떤 위치에 있던지 간에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아래에서 위로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정말 뜻깊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정말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사회복지사님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말 살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있으셨겠죠? 네. 네, 그러면서 삶의 전환점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네. 사실 가장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죠. 네. 제가 여기 오면서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그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어요. 네. 사실 어렸을 때 이런 하나의 사건만 얘기하자면 너무 어렵고요. 제 인생을 이렇게 쭉 뒤돌아 보니까 사실 저의 인생은 사실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굉장히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 집에 비디오가 있다. 그러면 와 장난 아니거든요. 끝내줬거든요. 주변에 막 형들, 막 친구들이 비디오 한 번만 보여달라고, 아톰 한 번만 보자고 저희 집에 막 달려왔었어요. 유치원.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흔한 그 사업 실패,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이 몰락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지만 집안에 이렇게 막 빨간 딱지가 이렇게 막 붙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집안이 몰락을 하게 돼요. 저는 초등학교 때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아버지가 비톱 쪽으로 도망을 다니셔야 됐기 때문에 아버지를 못 봤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리고 저희 때는 이제 학교에 돈을 조금 내면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줬는데 물론 돈이 없으니까 우유급식은 못 먹고 점심을 싸가지를 못해서 그 친구들이 하얀 우유 먹기 싫다고 남긴 그 우유를 점심 대신에 먹었어요. 그렇게 점심 끼니를 초등학교 때 때웠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집이 이사를 가면 그 집이 바로 차는 게 아니라 잠깐 빈집일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집에 창문 이렇게 뚫고 초등학교 때 몰래 들어가서 씻어요. 그럼 씻을 데가 없으니까. 어렸을 때 아주 어려웠던 기억인데 집이 없어서 한겨울에 밖에서 자는데 너무 추운 거야. 이를 안 물고. 그런데 1살 어린 동생이 있어요. 그 동생이 얼어 죽겠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옷을 벗어주고 막 이랬던 기억도 있어요. 굉장히 불쌍한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이죠. 안 그렇게 보이죠? 좋게 자란 것 같죠? 아닌가? 그렇게 사실 굉장히 불행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다가 여러 사람들의 도움과 그런 것들로 사실 조금 이렇게 집안 형편이 어느 정도 보통의 집안 형편이 됐어요. 중학교 때, 지금 중고등학교 때는 보통의 집안에서 자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초등학교 때 그랬던 것들 때문에 제 마음이 완전히 쪼그라들어요. 거예요. 엄청 소극적이고 우울하고 물론 자살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제 인생이 살아서 무엇하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굉장히 불행했어요. 웃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제 웃는 모습을. 그랬는데 어느 날 굉장히 저희 인생에 중요한 사건을 만납니다. 제가 어떤 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는 한 어떤 인생도 그냥 버려지는 인생은 없단다. 누구나 사랑받을 만하며 그 사랑을 알게 될 때에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단다. 모든 인생은 그 나름의 가치가 있고 올바른 삶의 가치를 찾을 때 비로소 새로운 인생을 산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사실 여러분한테 꼭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거는 현재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그럼 보통의 환경, 아니면 부한 환경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아주 귀한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 귀한 다이아몬드가 엄청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릇에 담겨 있어요. 그럴 때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떨어지나요? 아니에요. 그 다이아몬드는 그 다이아몬드 자체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환경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한지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다이아몬드 여러분들이라는 다이아몬드 그 자신의 가치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려워도 보고 지금은 이제 괜찮아도 보고 해봤더니 중요한 건 마음에 있다. 그 마음을 올바른 길로 나아갈 때 인생이 조금 더 밝아지지 않겠나. 얼마 전에 저희 직원이 저한테 이런 소리를 했어요.
아니 조용근 선생님은 맨날 기분이 좋아. 아, 난 조용근 선생님 보면 내가 기분이 나빠. 어떻게 맨날 기분이 좋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날 그 사건 이후로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여기 삽니다. 왜냐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빈곤에도 처해보고 부해도 봤지만 사실 중요한 건 마음이 있다. 제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꼭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 먹게 잘렸다는 말이 정말 여기서 나오는 말인 것 같은데요. 정말 저도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아무리 힘들거나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내가 마음을 좋게 먹거나 아니면 그 좋은 상황에서도 마음을 나쁘게 먹게 되면은 그 상황은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내가 마음을 먹으면은 나쁘게 먹으면 이제 그 아무나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무리 나쁜 상황이라도 똑같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음에 먹기에 따라서 정말 그 상황이 달라지는 것, 네, 정말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결혼은 안 하셨죠? 미혼으로 알고 있네요. 네. 네, 나이도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족 소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없으십니까? 뭐 이상형을 뭐라고 적혀있는데 뭐 이상형을 이상형. 네. 제가 이거는 답을 안 썼는데 이상형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나이도 좀 있고 사실 그렇잖아요. 백령도에 있는 사회복지사를 누가 이렇게 믿고 따라오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 감지덕지합니다. 무슨 시간에 누구 좀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그런 소리를 해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 부분은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분위기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아내가 생길지도 몰라요. 네. 충격적이네요. 아내 생길지도 몰라요. 아니 생길 겁니다. 네. 제가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어떤 아내를 만나든지 어떻게든지 아내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네. 근데 어떤 남편으로 어떤 아버지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그 결혼을 하고 나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아내 되시는 죄송하지만 그분께서 저를 바라볼 때 이렇게 좀 설레이고 그런 남편이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눈에 이렇게 하트가 뿅뿅 나오는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 저희 학생회장인데 저희 학생회장님이 설레임을 가장 강조하시는 저를 보고 설레이시면 안 되는데 네. 항상 이렇게 좋아하는 감정을 말하라고 할 때 설레임 이 단어를 가장 좋아하는 학생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저번에 저 학생 회장님을 인터뷰했는데 이상형이 미술쌤이라고 하셨거든요. 미술쌤 보시면 아주 설레이십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예. 네, 그럼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십니까? 네, 뭐 비슷합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네. 우리 아이에게 가족을 그림을 그려라 했을 때 아버지의 얼굴을 웃는 얼굴로 그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럼 모든 네네. 남자의 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네. 좀 죄송하지만 자녀 계획은 몇 정도 두시고 그림을 많이 그려줄 수도 있고 좋게 그려줄 수도 있고 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 도화지 안에 들어갈 정도만 그렇게 될 겁니다. 네. 네. 이제 앞으로 사실 인생이 아주 많이 남으셨는데 네. 10년 뒤가 아니라 꼭 10년 뒤, 20년 뒤 꼭 자기가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그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아니면은 어떠한 그 목표가 생기셨다면 아직도 갖고 계시다면은 그러니까 일단 직업에 대한 목표를 이루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목표에서 어떠한 이제 삶의 가치를 높일 만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라도 지금 조금이라도 하고 계신 것 있으면 네.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이제 할 거다 이렇게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목표를 이루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목표를 이루었다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직업적인 목표. 네, 직업적으로도 저는 애초에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었을 때부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땅에 청소년들이 밝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으로 사회복지사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청소년 상담사, 지도사 자격증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리 상담사 쪽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행복한 게 제 행복입니다. 정말 가슴에 와닿는 네. 박수 한번. 앞으로 청소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상담을 준비하시고 하신다는데, 네. 뭐 그 구체적으로 상담을 배워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그러한 자기 배운 것들을 전해줄 수 있을까라는 계획 있으십니까? 근데 뭐 직업적으로도 그렇고요. 어려운 친구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사실 누구나 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친구들도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고민은 다 있죠. 그런 고민들을 어떤 장소에서든지, 예를 들면 오늘 같은 이런 귀한 자리를 정말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이런 자리에서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관에서도 그렇고 항상 어떤 그냥 차를 마시다가 농구를 하다가 어떤 때든지 여러분들과 대화할 수 있을 때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긍정적인 얘기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인생에 조금씩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네. 그래서 질문지 준비가 안 돼서 죄송한데, 내가 만약에 사회복지사가 만약에 안 됐다 하면은 내가 이거 지금 내가 하고 있었을 텐데 하고 하신 거 있으세요? 뭐 글쎄요. 그럼 사회복지사 전에 네. 다른 꿈이 있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내가 그 꿈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셔서, 나는 아마 사회복지사 안 했으면 내 옛날 꿈을 끝까지 갖고 왔으면 지금 내가 이걸 하고 있겠다라고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까 없었나? 이게 이 질문이 무슨 깜짝 퀴즈인가 거기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럼 지금 제가 대답해도 되나요? 네, 깜짝 퀴즈인가 뭐 거기. 그럼 여기서 잠깐. 네. 한번 더 넘어가주세요. 휴먼 라이브러리에 요즘에 뜨고 있는 코너죠.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네. 네. 박혜인 학생이 나와서 지금 이 복지사님에 대해서 퀴즈를 약간 준비했다고 합니다. 와, 네. 저번에 학생회장님께서 문제를 맞추셨을 때 상품이 어마어마했죠. 네. 상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책에서부터 해가지고 뭐 팔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상품권 10,000원짜리로. 부담 가지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마음 편하게 해주시고. 네, 오늘도 상품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네, 박현 학생이 나와서 문제 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휴먼 라이브러리 무대 연출 감독인 박혜인입니다. 오늘 조영근 복지사님을 잘 들으셨죠? 내용을. 그래서 조영근 복지사님에 대해 퀴즈를 내겠습니다. 먼저 빨리 손에 드는 사람에게 기회를 드리겠으니까 빨리 들어주세요. 정답을 맞추시는 사람은 기자님께서 애장품을 드립니다. 첫 번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조영근 복지사님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퀴즈. 네. 윤석아. 25살. 네. 조영근 32살. 32살이 뭡니까? 어른들한테. 자,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제가 32살 되시는데. 재미없게 빨리 맞춰버렸네요. 현재 학생 맞췄습니다. 정말 맞춘 거예요? 박수 주시죠. 두 번째 문제를 내겠습니다.
조영근 복지사님께서 못 먹는 음식이 있으시대요. 그게 뭘까요? 뭐 먹는 거. 족발은 인정. 당근? 땡. 아야 학생. 시금치. 땡. 세양 학생. 오이. 땡. 두부. 땡. 땡. 굴. 해산물 안에 있어요. 해산물 안에. 해산물. 빨리. 안 하는 인정 학생. 해삼. 땡. 가희 학생. 아닙니다. 태양 학생. 낙지. 아닙니다. 민지 학생. 회. 아닙니다. 여기 상현 학생. 상현 학생. 송란 학생. 멍게? 아닙니다. 아영 학생. 멍게. 아니에요. 민정 학생. 홍어? 아닙니다. 아니에요. 잠깐만요. 좀 좁혀드릴게요. 딱딱해요. 딱딱한 거예요. 힌트. 딱딱한 거예요. 100명도에 많아요. 다시 처음부터 내시고 하나 둘셋 안녕 학생 제일 굴. 아니에요. 물 학생 아니에요. 딱딱하다 껍질이 껍질이. 결정적인 힌트. 다시 하나 둘셋 물 학생 소라 아니에요. 미치겠다. 민지 학생 자, 조용. 세 번째 문제를 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내겠습니다. 어렸을 때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민지님? 민정 학생. 레크레이션 강사? 아니에요. 솔직히 박진 학생. 사회복지사. 아닙니다. 안양 학생. 대통령. 아니에요. 영화 배우. 아, 너 같은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태양. 아니에요. 민규. 축구 선수. 아닙니다. 민정 학생. 개그맨? 아니에요. 아니 학생. 아니에요. 사사 학생. 가수. 아니라니까요. 교사. 아니에요. 힌트를 하면 되죠. 힌트를 드리자면 손을 사용하는 거죠. 손을 사용하는 거예요. 의사. 아닙니다. 아니에요. 약간 그쪽이에요. 그쪽이에요. 아닙니다. 만화가? 정답. 오늘 이렇게 문제를 맞춰주신 세 분은 월요일날 저에게 와주세요. 그럼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퀴즈가 정말 인기가 많은데요. 정말 항상 보는 거지만 혜인 학생이 정말 진행을 저보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마지막 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해도 예, 될까요? 질문 하나. 많은 강점을 갖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직업을 할 때 본인의 강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복지사님이 본인이 이건 정말 나의 강점이다. 물론 사람 약점도 있지만 강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많으시겠지만 우선 5가지 본인의 강점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잘생겼다. 멋있다. 만화를 잘 본다. 재밌다. 꽃게를 못 먹는다. 자기 자랑하는 시간입니다. 빨리 말씀해 네, 주세요. 근데 사실 직업을 이런 사회복지사를 하기 위해서 정말 이런 도움이 많이 되는 강점인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긍정적인 마음, 그게 강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목소리가 좀 괜찮죠? 안 괜찮나요? 목소리나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듣기에 편안하고 그런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또 강점이 사실은 긍정적이시라고 하셨는데 강점이 되는 거 같으신 거죠? 네.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잘하는 건 없지만 못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뭐 축구를 한다거나 농구를 한다거나 뭘 하든지 간에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운동 종류들도 다 하고요. 헬스도 꽤 오래 했었기 때문에 뭐 운동에 그런 것들도 많이 알아서 좀 접근하기가 좋죠. 그런 것들. 네. 아직 두 가지 더 말씀. 네. 그거는 이제 개수를 굳이 채우자고 하면은 농구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탁구도 잘 치고 그렇게 세 가지 하면은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여기 모인 학생들에게 이제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선배로서 아니면 뭐 그러한 이렇게 먼저 앞서 이렇게 세상을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이제 해줄 말이나 아니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사실 아까 앞전에 이제 얘기를 다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은 거의 다 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한테 꼭 하나 바라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세상이 맞다고 하는 그 길대로 그냥 단순히 가지 마시고 한 번쯤 그 길이 정말 맞는 길인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땅에 태어난 목적, 난 왜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났을까 한번 그것들을 보시면서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을 이끌어야지 세상의 그냥 기준, 돈 많이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좋은 대학교 가야지 단순히 이런 기준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면 나중에 제가 돌아온 길이 무슨 길인지 잘 몰라요.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지금 꼴찌더라도 괜찮습니다. 네. 스펙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네,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선배로서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휴먼 라이브러리는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부관장님께서 나와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복지사님의 삶과 복지사로서의 신념과 열정 등을 듣고 마더 테레사님의 그래도 사랑하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것이라고 비난받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을 것이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라.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도와주면 공격할지를 모른다. 그래도 도와주어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면 당신은 발길로 차일 것이다. 그래도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나누어 주어라. 이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고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휴먼북이 복지사님 같이 뒤에 서는 사람, 일부러 져주고 남을 세워주는 사람, 남들이 빛나도록 기꺼이 밤하늘이 되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은 추운 밤에 따뜻한 군고구마를 손에 쥔 기분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길을 가시다가 지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하실 수 있도록 힘찬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4회 14번째 휴먼 라이브러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